대목을 맞아 농민들이 모처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도 농특산품이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호남 의원만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9명에 이르러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광주 하남 산업단지에서는 잔업이나 특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 시간에 찾아본 결과 두 곳 중 한 곳 쇠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1980년 5.18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언론인 힌츠 페터 씨가 별세했습니다. 생전 광주에 깊은 애정을 보인 그를 기리기 위해 광주에 추모비가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남도 농특산품이 인기몰이에 나섰습니다. 네, 밀려준 주문량을 감당하느라 농민들은 흥겨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 키워낸 어린 인삼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특수 온실에서 두세 달씩 키워낸 새싹 삼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 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설 선물을 준비할 때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명절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도 건강한 음식이기도 하고 새로운 채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더 뭐랄까 기쁨이 아닐까요? 과일 농사가 풍작이라는 소식에 이번 명절에는 사과나 배가 인기 품목입니다. 당도나 식감이 어느 해보다 좋은 데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낮게 형성돼 산지에서도 주문이 밀리고 있습니다. 택배 접수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은 포장 작업을 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으니까 바쁠 때는 쉬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남도 농수산물 특판전도 뜨거워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는 과일과 한우 세트 등 300여 품목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특수를 맞아 남도의 농특산품이 인기를 끌면서 농민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합쳐 만든 국민의당이 창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서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한 국민회의가 하나로 합쳐서 국민의당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안철수 대표는 정치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뛰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공동대표, 주승용, 박주선, 장병환 의원 등 호남 탈당파 의원들은 최고위원을 맡아서 당의 전면에 섰습니다. 국민의당이 우선 내세운 경쟁 상대는 친정과 다름없는 더불어민주당. 선명한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강력한 수권 대한정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당내 공천 경쟁도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호남 의원만 9명. 여기에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기대하며 국민의당으로 몰려든 정치 신인들이 공천장을 놓고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경쟁과는 별도로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또 야권 분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수권 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폐쇄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하남 산단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폐쇄, 산단 노후화, 세계적 경기 침체. 지금 하남 산단은 어떤 모습일까? 저녁 8시 산단을 찾았습니다. 일감이 줄어들 경우 당장 영향을 받는 잔업이나 야간 근무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물량 많을 때는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그 생산라인 폐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 잔업이 없어졌다는 업체가 여럿이지만 쉬쉬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근이나 뭐 잔업 같은 거 안 한 지는 오래됐어요? 아니요. 지금 같이 나도 민간 들으니까. 약 1시간 30분 동안 취진이 차를 타고 하남 산단을 쭉 둘러봤는데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2곳 중 한 곳꼴로 야간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문량 감소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예상됐던 일인데 왜 이제야 뒷북이냐며 냉소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거 조사하는 거 보면 싫어요. 인터뷰하기도 싫고 시에서 와서도 물어보는 것도 싫고. 파장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물건을 실어나르는 화물차들이 머무르는 화물차고지. 진곡산단 화물차고지에는 한창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화물차들이 이렇게 대낮에도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가다 보니 광양항이나 부산항으로 가던 수출 물량이 최근 몇 년 새 줄어든 겁니다. 삼성이 해외로 많이 공장을 이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50회 정도 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한 3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할부 넣고 집에 가져간 돈이 생활비를 못할 정도입니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고도 올해는 피해가 본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일한 상황인식에 빠져 있는 광주시. 그러나 가장 힘없는 곳,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귀성길보다 귀경길이 더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 소요 시간이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평균 4시간 2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 50분으로 작년 설보다 2시간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귀경 시간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평균 5시간 40분으로 작년 설 연휴 때와 비슷하고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7시간으로 작년보다 3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18의 참상을 전 세계로 알리는 데 기여한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씨가 별세했습니다. 평소 5.18에 대해 독재에 저항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깊은 애정을 보인 고인을 기리기 위해 광주에 추모비가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계엄군의 만행에 피범벅이 된 시민이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몽둥이를 든 계엄군에게 끌려갑니다. 계엄군의 총칼 아래 무참히 짓밟힌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은 당시 독일 공영방송의 특파원이었던 힌츠페터씨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에 5.18 2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던 힌츠페터씨가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평소 죽어서 광주 망월동에 묻히고 싶다고 말한 고인에게 5.18은 민주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I'm very happy to come back to Gwangju and meet all the people who fought 25 years for freedom and democracy.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고인을 5.18 묘역에 안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고인이 남긴 신체 일부를 담아 추모비를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몸은 여기에 눕히지 못하지만 내 머리카락과 손톱을 여기에 잘라놓고 가겠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힌츠페터씨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1986년 서울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맞아 목과 척추에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한국 민주주의 현장에 늘 함께했던 위르겐 힌츠페터. 그는 5.18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necessary to remember, as we Germans remember that bad days of our Second World War.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쌀이 중국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걱정이 많던 농가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지 유통망 확보와 함께 전남쌀의 고급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영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유럽 수출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간 어떤 우리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앞으로 꾸준히 수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한 쌀이 이번에는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중국에 유통한 지 7년 만에 첫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통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상하이 60여 개 매장에 풀립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급쌀 시장을 선점한 일본, 타이완 쌀과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현지 판매망 확보도 시급합니다. 거기 들녘변 경영체와 RPC가 연계된 지역에 수출 전문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 수출을 요구해야 했을 때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최근 전남 지역 쌀의 해외 수출 판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한 쌀은 3개국에 15톤이 수출됐고 담양 지역 쌀도 지난해 11월 미국에 첫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쌀 수출을 위해서는 쌀 수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별 업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바이오와 간담회 주선 등 창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쌀 수출 단가를 낮추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역시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연일 이어진 한파 속에 생계가 어려운 가정은 더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 정책이 추이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불경기로 가게 문을 닫고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부인의 잇따른 유산과 출산 후 빈혈 때문에 직접 육아를 맡다 보니 분유와 기저귀도 사기 어렵게 됐습니다. 긴급 지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밀렸던 공과금이라든지 그리고 애 들어가는 이제 뭐 양육 예를 들어서 뭐 분유값이나 이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군 복무를 하게 된 20대 B씨는 당시 아내도 둘째를 임신해 어려운 처지에 400여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거나 화재,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농어촌 기준 7,250만 원 이하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700여 가구에 76억 5천여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폈습니다. 본인들이 저희 군에다가 신청을 하신다거나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발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별로는 생계 지원이 6,600여 가구 39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연료비와 의료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 군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긴급복지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지법은 의붓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당시 9살인 의붓 딸의 입에 빨래 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의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가 신설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과 대구에 이어 전국 3번째로 광주의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담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800건, 2013년 920건, 2014년 1,100여 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가 아시아 교원양성대학들과 연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그 너머를 주제로 4번째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11개 나라 20개 교육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육대학 총장들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성교육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올해 지방직 공무원 1,30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주시의 일반직 채용 인원은 34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3명, 비율로는 54%가 늘었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지난해 1,100여 명에서 올해는 965명으로 54명이 줄었습니다. 행자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 공무원 2만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대인예술예술시장이 오는 주말부터 매주 토요일에 상설 운영됩니다.